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첫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파이썬은 이제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교육적으로 많이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인데요. 파이썬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이식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옛날에는 사실 뭐 C 언어 같은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면 A라는 컴퓨터에서는 잘 작동을 했다면 B라는 컴퓨터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 대부분이 이제 거의 모든 운영체제 그리고 모든 컴퓨터에서 잘 작동이 되도록 잘 이제 고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도록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식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생산성이 뛰어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수준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기계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언어가 있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C 언어 아니면은 이제 어셈블리어 이런 것들은 기계어에 좀 더 가까운 언어라서 저수준 언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파이썬 같이 이제 많은 이제 저희가 코드를 덜 작성해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언어들을 이제 고수준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단편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저수준의 언어로 이제 100줄을 써야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면 파이썬은 이제 10줄만 써도 똑같은 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생산성이 뛰어나다라는 특징이 이제 하나 더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무엇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실 모든 거를 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유명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언어별로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서 더 좋은 거를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뭐 다른 언어들도 다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이썬을 설치를 해볼까요? 파이썬을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구글에다 간단하게 그냥 install python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제일 위에 요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python.org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시면 다운로드 안에 python 3.6.2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네,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게 되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저는 잠깐 영상 스톱했다가 다운을 다 받고 나면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이제 파이썬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제 3. 몇 버전에 대해서 설치 창이 아마 뜨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3 버전을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 영상이 되게 오래된 영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좀 설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밑에 add python 3.6 to path라는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install now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설치창이 뜨게 되고요. 네, 네, 설치를 어느 정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close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저희들이 IDLE라는 걸 실행을 할 거예요. 이제 시작 버튼 윈도우를 쓰신 사용자라면 뭐 시작 버튼 눌러서 뭐 설치가 되었다고 아마 뜰 테니까 그 IDLE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돼요. 네. 만약에 맥 유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설치된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IDLE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new 파일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 파일을 누르고 new 파일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메모장 같은 게 뜨죠. 여기다가 저희들이 코드를 써서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그런 메모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창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키보드에 있는 F5 버튼 그리고 뭐 사실 뭐 맥북이라면은 그 뭐죠? 펑션 키하고 이제 F5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저희들이 네, 파일을 아마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다 마쳤으니까 오랜 전통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헬로 월드를 찍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어떻게 쓰시냐면 영어로 print 가로를 열고 닫고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영상 멈추시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F5를 눌러줍니다. 키보드 상에서. 그럼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뭐 아무데나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무슨 코드를 작성한 거냐면 헬로 월드라는 이 문자가 출력되도록 이제 한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네,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는 명령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실제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치시고 F5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배운 게 뭐죠? 이제 문자열을 적고 이제 찍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그럼 저희 전통적인 의식을 다 치렀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머릿속 개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라는 거를 처음에 배우셔야 돼요. 변수의 선언이라는 건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따라하죠. 네, 뭐 굳이 이렇게 학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x는 2라고 쓰고 x는 2라고 써봅시다. 한번 x는 2라고 쓰게 되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은 x라는 변수에 숫자 2를 대입한다 라는 의미예요. 네, 다시 x라는 변수에 숫자 2를 대입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수라는 게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은 x는 2에 대해서 그 한 문장을 외워주세요. 2라는 숫자를 x라는 변수에 대입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저희들이 수학을 배울 때 는의 의미는 같다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는은 대입한다의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x는 2라는 의미는 x라는 변수에 2라는 숫자를 대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을 쓰게 되면은 컴퓨터는 x라는 변수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x라는 변수를 이제 다른 데다가 곳곳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이제 변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을 하기 위해 잠깐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뭐 돈을 뿜빠이를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돈을 이제 송금을 해야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그냥 인간이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계좌번호를 친구한테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토스라는 앱을 쓰든지 아니면 뭐 송금하는 은행 앱을 켜가지고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송금을 하는 이런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어카운트, 그러니까 이제 계좌번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계좌번호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켠 후에 그 앱을 이용해서
이제 계좌번호를 집어넣어서 송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인간이 하는 행동을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본 건데, 예시로 작성을 해본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가 사용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보면은 이 계좌번호를 기억했어요, 컴퓨터가. 그죠? 그래서 이 기억한 계좌번호를 여기서 이제 불러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이제 변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한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한번 변수 A를 선언하고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아니죠? 자, 여기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요 파일에서 변수 A에다가 2라는 숫자를 대입을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따라 쓰세요. 프린트 하고 A라고 써주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라는 숫자를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하라라는 명령어를 써놨어요. 그러면은 뭐가 출력되죠? 2가 출력되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F5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 출력시키면 숫자 2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헬로 월드 이렇게 쓰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헬로 월드가 찍히겠죠? 네, 이렇게 헬로 월드가 찍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하고 출력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파이썬에 있는 자료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료형이라는 거는 일단 뭐 일종의 이제 데이터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는 어쨌든 기계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이제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에는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숫자하고 문자열하고 리스트하고 딕셔너리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 넘버, 스트링,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뭐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물어보거나 약간 이럴 때는 사실 영어를 쓰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뭐 영어가 약하시면 한글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 종류, 이제 저희들이 다룰 데이터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숫자와 문자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숫자는 그냥 아까 저희들이 x는 2에서 썼듯이 그냥 숫자를 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문자열은 이제 조금 이제 외울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따옴표들 있죠. 이 따옴표들을 이제 사이에 따옴표 두 개 사이에다가 적어줘야지 문자열로 이제 컴퓨터가 쳐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이 IDLE에서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사이에다가 둬야지 얘가 초록색으로 뜨죠. 이게 문자열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none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는 none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거짓의 의미도 있는데 참은 true고 거짓은 false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숫자, 문자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의미하고 이제 참, 거짓의 의미를 컴퓨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형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아마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아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배울 게 이제 배열이에요. 네, 리스트인데 여기 어레이라고 제가 잘못 써놨네요. 배열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선 배열이란 친구를 왜 쓰는지 먼저 이해를 시켜드려야겠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저희 팀 축구 선수들이 뛸 등번호를 제가 만약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컴퓨터에. 그러면은 하나하나 저장할 수 있어요. 선수 1 뭐 몇 번, 선수 2 몇 번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건 되게 귀찮고 비효율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저장하게 되는 그 등번호들은 전부 다 합쳐서 오늘 등판하게 될 선수들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묶어서 저장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저희들이 배우는 배열이 바로 그 묶어서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일종의 상자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상자에 다 집어넣어서 다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편한데, 잘 보면은 peopl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앨리스라는 문자열을 적고 44423이라는 숫자를 적고 3.14라는 숫자를 적고 none이라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형을 쓰고 false라는 참 거짓 데이터형을 이제 담아서 대괄호로 묶고 컴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4개, 이 5개를 한꺼번에 people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묶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건 대괄호하고 요 콤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집어넣는 거는 배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꺼내서 쓰느냐? 꺼내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이렇게 변수에다가 대괄호 이렇게 쓰고 그 사이에다가 몇 번째 요소인지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요소들을 컴퓨터는 1부터 안 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숫자를 쓸 때 1, 2, 3, 4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1, 2, 3, 4로 안 세고요. 0, 1, 2, 3, 4로 셉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 순서를 셀 때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소 앨리스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은 people하고 대괄호를 쓰고 0이라고 쓰고 대괄호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요소인 앨리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앨리스로 이제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돼요. 요 부분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배열을 넘어가는 숫자를 쓴다. 그럼 에러를 뿜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번 직접 해보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A에다가 배열이라는 거 한번 적을 거예요. 1, 2, 3, 1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적어서 담았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숫자를 하나로 묶어서 A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하는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배열의 형태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요소 3, 1, 2, 3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대괄호를 쓰고 1이라고 적어줘야 되죠. 두 번째 요소니까 0, 1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니까 여기 2를 여기다 적어줘야지 3, 1, 2, 3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 1, 2, 3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여기다 0을 쓰면은 1, 2가 출력이 되겠죠? 네, 1, 2가 출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꺼내 쓰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딕셔너리로 한번 보죠. 네, 제가 지금 이걸 잘못 써놨네요. 딕셔너리고 사실 사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잘못했네요. 네, 어쨌든 사전이고 딕셔너리입니다. 자, 딕셔너리는 이제 아까랑 좀 다르게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쓰고 키와 요소가 있어요. 이제 좀 헷갈리죠? 이제 아까 배열은 상자에다가 무작정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집어넣는 거라면 사전은 그 각각 키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 값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종이를 그냥 쌓아놓을 수도 있고 종이에다가 그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름표를 붙여서 이렇게 쭉 쌓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쭉 쌓아놓으면은 순서를 이용해서 기억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름표를 붙여놓으면은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은 그 이름을 기억해서 그 이름을 찾으면 그 종이를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처럼 이제 딕셔너리는 이제 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게 되시면 저희들이 레드라는 키에다가 FF0000이라는 요 문자열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값으로 할당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린이라는 키에다가 00FF0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이제 요게
이제 딕셔너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땡땡과 쉼표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꺼낼 때죠. 꺼낼 때 이제 여기서 만약에 FF0000을 이제 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꺽쇠를 하고 달라진 건 여기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키값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FF00을 빼고 싶으니까 레드라고 적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보고서 레드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써줍니다. date 이렇게 하고 오늘의 날짜 이래서 뭐 문자열로 1017 뭐 09 며칠이죠? 제가 잠깐만요. 오늘 며칠이지? 18일이군요. 여기다가 18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weather 스펠링 약한데. 네, 날씨 이래서 뭐 이렇게 fine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트를 가져와 그러면은 날짜를 갖고 오고 그러니까 날씨를 가져와 그러면은 날씨에 대한 상태를 가져오게끔 제가 한번 사전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게 되고 변수에다가 저희가 만약에 날짜를 알고 싶어요.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면 여기다 date라고 적어주면은 날짜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2017-09-18이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2017, 09, 18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을 이제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수업을 마쳤는데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